화면을 보시면 서버가 이렇게 우측에 위치해 있고 로그인 버튼이 있는데요. 서버가 이번 20 버전 업데이트가 되면서 호주 서버가 신설이 되었고요. 12월 달에 독일 서버까지 추가적으로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우측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서버를 지정하신 다음에 로그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스튜디오로 접속이 되시게 되는 거고요. 저희는 기존에 있는 미국 서버로 선택하여서 접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스튜디오 실시간인 만큼 제가 이미지로 준비해서 진행해 드리고 있고요. 로그인을 클릭하고 들어가시게 되면 스튜디오 상단에 프로젝트라는 아이콘과 세션이라는 아이콘 두 개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세션의 활용인 만큼 세션 부분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션 우측에 필터를 선택해서 보시면 모두 내 세션, 참가한 세션이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지금은 새로 시작하는 화면이라 세션의 항목이 없지만 앞으로 사용하시면서 하루에도 세션이 20개고 10개고 계속해서 증가하다 보면 세션들이 쌓이게 될 텐데요. 그 중에서 내가 원하는 세션으로 접근하기 쉽게끔 내가 생성한 것과 내가 참여된 것 모두를 확인하실 수 있게끔 필터링하는 옵션입니다. 이렇게 화면을 선택하신 다음에 추가 버튼 플러스를 눌러주시게 되면 새 세션을 생성하거나 내가 다른 세션으로 참가하실 수 있게끔 되는데요. 이제 새 세션을 함께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하게 되면 세션 시작이라는 팝업 창과 함께 다음과 같이 나타나고요. 세션 이름을 입력하시고 추가 버튼을 눌러주셔서 생성된 도면을 PDF를 추가하시면 됩니다. 추가된 PDF를 추가하신 다음에 하단에는 옵션 창이 있는데요. 이 옵션은 세션이 생성되고 나서도 추가적으로 설정을 변경하실 수 있는 창들입니다. 확인 버튼을 누르면 왼쪽에 문서가 업데이트됨과 동시에 사용자 초대라는 팝업 창이 뜨게 되고요. 이 사용자 초대에서 주소록 사용을 사용하시게 되면 아웃룩에 있는 주소를 복사해서 가져와서 사용하실 수 있고요. 그룹에서 이메일 추가라는 버튼은 기존에 생성되어 있는 프로젝트나 세션의 그룹 안에 있는 사용자를 불러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메일 입력 또는 붙여넣기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모장이나 엑셀 파일에 저장되어 있는 이메일 주소 목록을 Ctrl+C 카피하여 가져오신 다음 붙여넣기 합니다. 이렇게 세미콜론이나 콤마 혹은 띄어쓰기로 구분된 이메일 주소들이 자동으로 분류되어서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업데이트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도메인이 뒤쪽에 있는 도메인별로 구분해서 한 번 더 확인하실 수 있는 과정인데요. 세션을 생성해서 각 협력사별로 초대를 하신 다음에 내가 어떤 협력사에서 누구를 초대했는지 각 협력사마다 초대해야 할 인원을 숫자로 다시 한번 체크해서 보실 수 있는 화면이고요. 여기서 2차 확인이 끝나시면 참가자 초대라는 버튼을 눌러서 진행하게 됩니다. 참석자들에게 초대 이메일을 보내게 되고요. 확인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초대가 완료됩니다. 그럼 초대받으신 분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이메일이 전달되게 되고요. 가운데 부분에 있는 세션 아이디가 참석해서 입력하여 들어올 수 있는 세션 아이디가 되겠습니다. 다시 스튜디오 화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션 부분은 크게 세 가지 패널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참석자, 문서, 레코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일단은 참석자 부분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 버전 업데이트된 내용이 참석자 부분에 가장 많이 위치해 있는데요. 기존에는 참석자로 해서 사용자가 보였었으나 이번에는 참가함, 미참가라는 탭으로 두 가지로 나뉘어져서 보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초대장을 날린 8분의 참석자에게 미참가 항목에 이루어져 있고요. 이 사용자들이 접근하지 않았을 때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메일을 전송하는 과정이 미참가에서 사용자 앞부분에 체크를 하신 다음 알림을 전송하시게 되면
초대 항목에 들어가셔서 재존송하지 않으셔도 다시 한번 편리하게 초대할 수 있는 기능이 20버전에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그럼 초대받은 참가자들 화면으로 가게 되면요. 기존에는 이 추가 버튼에서 참가를 누르신 다음에 세션으로 입장을 하시는 참가 과정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업데이트된 내용이 세션 들어오기 전에 화면에서 참가 미참가라는 상단에 탭이 생성되었습니다. 이럴 때 미참가 탭을 선택해 주시게 되면 내가 초대받은 세션으로 자동으로 들어가실 수 있게끔 아직 입장하지 않은 세션들이 미참가 탭에 남아있게 되고요. 참가 버튼을 누른과 동시에 참가함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다시 세션 사용자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오시면 새로운 참가자가 들어온과 동시에 참가함에 2명으로 추가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미참가자 탭에는 7명으로 줄어든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참석자 부분에 기능, 특화된 기능을 이제 소개시켜 드릴 텐데요. 참석자 목록 우측에 보시면 팔로우라는 아이콘이 보이시게 됩니다. 마우스를 갖다 대시면 아이콘이 각 사용자 옆에 나타나게 되고요. 내가 누군가를 초대하고 싶다 라는 경우 내 이름 옆에 있는 아이콘을 눌러주시게 되면 상대방들에게 초대장이 전송이 되게 됩니다. 본인의 창에는 왼쪽에 있는 것과 같이 초대했다는 팝업 창이 뜨게 되고요. 초대를 받은 사용자는 오른쪽과 같이 초대장이 오게 됩니다. 이때 예라고 확인을 해주시게 되면 참석자 패널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팔로잉이 IN3라고 화면을 보고 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IN3는 set pdf라는 파일의 5번 페이지를 보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다른 참가자들도 참가를 하셨을 때 어떠한 참가자가 어느 부분의 세션을 확인하고 있는지, 어떤 문서를 보고 있는지 확인이 가능하시게 되고요. 이렇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의 화면을 보고 있는지까지 참석자 패널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팔로잉이 된 상태에서 내 화면에 클라우드 마크를 남기고 있는 화면인데요. 클라우드 플러스를 남긴과 동시에 오른쪽에 추가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출구 위치 변경 확인이란 텍스트를 입력하고 있는 중인 겁니다. 이 텍스트를 입력과 동시에 우측에 바로 실시간 마크업을 공유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거고요. 노란색 커서는 왼쪽 사용자의 마우스 커서 위치가 오른쪽 사용자에게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 내가 초대한 화면을 공유할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의 화면을 다른 사용자의 아이콘을 눌러서도 내가 스스로 직접 팔로잉해서 어떤 화면을 보고 있는지 공유하실 수도 있는 게 참석자에 있는 내용들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문서 패널에 있는 특징인데요. 문서에는 파일 올리기라는 파일 추가 버튼이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 아이콘이 사용자들에게 생성되지 않거나 비활성화되어 있을 수 있는데요. 그 부분은 상단에 있는 세션 설정을 체크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션 설정은 세션을 오픈할 때 하단에 있던 옵션들을 재설정할 수 있는 창이고요. 이 창에서 권한 탭으로 이동해서 문서 추가라는 부분을 허용으로 남겨주시면 다른 사용자분들도 파일을 추가해서 올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또한 세션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참석자 탭에서 참석자 제한인데요. 내가 초대한 사용자들만 접근하여서 이 세션을 볼 수 있는 것이 참석자 제한이 체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체크를 해제하실 경우 저희가 사용하는 카카오 채팅방의 오픈 채팅처럼 불특정 다수가 아이디만 입력하면 들어와서 이 세션 안에 있는 문서를 공유해서 확인하실 수 있게 되는 건데요. 처음 앞부분에 소개시켜드렸던 정보의 표준화 과정에 있는 세션 번호를 나중에 추후에 한번 접속해서 보시면 오픈 채팅방처럼 세션이 오픈되어 있을 때 어떤 느낌인지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계속해서 세션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위치한 레코드 패널인데요.
레코드 패널에는 세션이 열려서 기록된 내용들이 다 기록되는 패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단에 있는 채팅창에 입력을 하실 경우에 상단에 이렇게 채팅 내용이 아이콘과 함께 기록이 되게 되고요. 다른 마크업들을 PDF 문서에 남겼을 경우에 남기는 마크업이 어떤 마크업인지, 내용이 어떤 것인지 레코드에 기록이 되게 됩니다. 중간에 있는 이 알림 탭에 대한 내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알림 탭은 저희가 마크업을 남기고 이 마크업이 누군가에게 수정사항이나 요청사항 등 회신을 남기게 되는데요. 마크업 리스트에서 목록에서 우클릭 회신을 선택하게 됩니다. 회신을 선택하시게 돼서 요청사항을 남겨주신 뒤 이걸 특정인에게 알림을 보내야 될 때요. 우클릭하신 다음 다시 참석자에게 알림이라는 곳으로 가셔서 선택을 하시게 됩니다. 그럼 팝업 창이 나타나게 되고요. 사용자가 지금은 한 명이지만 여러 명의 접속자가 참가했을 경우에 내가 원하는 사용자 이름을 확인하셔서 클릭하신 다음 확인합니다. 그렇게 되면 JW전이라는 사용자에게 제가 알림을 보냈는데요. 그 화면을 보시고 있습니다. 알림 탭에 이렇게 주황색 느낌표와 동시에 알림이 온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것을 클릭함과 동시에 이 마크업이나 회신이 관련된 위치로 이동이 되게 됩니다. 그럼과 동시에 주황색 아이콘이 회색으로 변경이 되면서 내가 이 알림을 확인했었는지 안 했었는지 다시 한번 체크를 하실 수 있게끔 변경이 되고요. 다음으로는 보류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류창에서는 마크업을 남긴 것들이 보류되어서 올라가지 않는 것들을 목록으로 보여주게 되는데요. 상단에 있는 연결됨을 클릭하였을 때 오프라인 상태와 동일하게 변경이 됩니다. 초록색 버튼은 온라인 상태, 오프라인으로 변경하겠습니까? 확인을 체크해 줍니다. 이렇게 빨간색 점으로 변하면서 오프라인이 되고요.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노트북이나 패드 같은 것들이 온라인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마크업이나 체크하는 상황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프라인 상태에서 마크업을 남기시게 되면 이렇게 마크업 우측 하단에 빨간색 클라우드 마크가 같이 생성이 되게 되면서 좌측에 있는 보류직 항목에 이렇게 대기 중이라고 남게 됩니다. 다시 이것을 온라인 상태로 넘어갔을 때 파란색으로 체크 연결을 해주시게 되면 상단부터 하나하나 다시 업로드 되면서 빨간색 클라우드 마크 점 표시가 사라지게 됩니다. 사라짐과 동시에 레코드 창으로 추가된 3개의 마크업을 확인해 보실 수 있게 되고요. 이러한 마크업이 기록된 레코드에서 필터링을 해서 보실 수도 있습니다. 필터 아이콘을 클릭하셔서 채팅과 경고만 체크하신 다음에 보시면 이렇게 레코드 창에서 내가 필요한 정보만을 필터해서 보실 수 있으시고요. 세션의 특징인 보고서 생성도 가능합니다. 빨간색 버튼을 눌러서 보고서 생성을 하시게 되면 세션 보고서라는 팝업 창이 나타나게 되고 저희가 체크했던 필터링된 항목만 표시해서 보고서 생성도 가능하시지만 저희는 모두 다 체크해서 보고서가 어떻게 생성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가 나오게 되면 다음과 같이 상단에 어떠한 세션명이고 누가 참석하였고 이 세션에서 어떤 문서가 공유되었는지 문서명이 기록되고 되고요. 안에서 레코드 안에 있었던 기록에 참가자와 마크업을 남긴 마크업 내용들이 메시지와 함께 날짜와 시간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세션을 마칠 때에는 이렇게 상단에 있는 아이디 번호를 클릭하시게 되면 하단에 세션 마침이라는 버튼이 뜨게 되고요. 좀 전에 보셨던 보고서 생성과 같은 팝업 창이 생성됩니다. 하단에 있는 세션 보고서 생성 같은 경우에는 보고서를 어디에 저장하는지에 대한 거고요. 옵션 저장은 문서가 어디에 저장되는지에 대한 문서 저장 위치입니다.